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안편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분들은 아니고 한 분이 주셨는데, 제가 그한 분의 질문이지만 답변을 하고 싶어서,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서에 대한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제가 듣고 나니까 그분은 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분이 공부한 심리학적인 토대는 정서중심 치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정서에 대한 내용은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서 중심 치료는 그린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창안해낸 치료의 방식이고요.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법론입니다. 두 개는 좀 달라요. 정서에 대한 접근도 조금 다르고요. 그린버그는 정서라는 개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에릭 번은 실제로 그 감정을 건드리는 접근을 합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정서하고 감정의 차이도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감정에 대한 반응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대충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감정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실질적인 감정, 호르몬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실질적인 현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현상인 거죠. 정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반응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생각, 일반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퉁쳐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구분을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질문이 있었고 들으시는 분들이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했어요. 오늘 그래서 좀 뭐가 많죠? 복잡한 학문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저는 이제 강의를 가능하면 이상하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심리학을 이미 잘 공부를 하고 그 학문적인 토대가 있는 분들이 자꾸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학문적인 토대가 아니라 감정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감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직접 상담을 받으러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생각해도 상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간단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강좌이고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정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교류 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교류 분석가이고요. 정서 중심 치료는 그냥 박사과정을 할 때 한 강의를 들었던 거지,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수준인 거지, 이건 제가 이걸 사용해서 상담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교과서적인 정리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만 분별할 정도로요. 먼저 정서 중심 치료에서 그린버그에 의해서 정리된 그런 정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1차적 정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1차적 정서의 적응적 정서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이 긍정 감정이냐 부정 감정이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린버그가 얘기했던 1차적 정서의 적응적 정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에서 나온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응적 정서라는 표현보다 이해하기에는 반응적 정서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코미디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웃기겠죠? 이게 적응적 1차적 정서예요. 적응적인 1차 정서예요. 근데 누가 저를 때렸어요. 그러면 화나겠죠? 아주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주 적응적인 1차 정서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 정서에 부적응적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 부적응적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1차 정서의 상처가 언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길고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그때 어떤 분노가 발생했죠.
다음에 어디선가 머리가 길고 까무잡잡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를 때리지 않았는데 맞았을 때의 그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1차적 정서의 부적응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 정서의 적응적 정서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게 과거에 경험된 그것들이 나한테 각인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튀어져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1차 정서, 2차 정서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2차적 그 그린버그에 의한 정서 중심 치료에서의 2차적 정서는 그냥 바로 반응적으로 나오는 정서가 아니고요. 해석을 하는 정서예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1차적 정서는 그 행동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2차적 정서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왜 했지? 아마 나를 미워해서일 거야. 라고 해서 나오는 반응의 정서죠. 이건 대체로 나쁜 정서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복합정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감정들이 생길 수 있죠.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 속에 자기 혼자 스토리를 막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해석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정서가 2차적 정서로 나와요. 1차적 정서와 2차적 정서는 좀 이해가 되죠? 1차적 정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에 의한 정서, 2차적 정서는 해석을 해서 나오는 정서. 1차적 정서에서 적응적 정서는 적절하게 그 반응에 대한 나온 정서, 1차적 정서의 부적응적 정서는 그것이 각인되어서 나중에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발현되는 정서인 겁니다. 도구적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차적 정서의 부적응적 정서나 해석적 정서에 의해서 2차적 정서에 의해서 어떤 정서가 습관이 되는데 그 정서를 내가 해석해낸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이럴 때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 나는 사실 기쁘지 않은데 그 기쁨을 꺼내서 쓰는 거죠. 도구적으로. 정서를 도구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쁜 척 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땡깡을 자주 부리던 애가 뭘 갖고 싶어요. 근데 땡깡을 통해서 늘 뭔가를 얻어왔어요. 그러면 그 땡깡을 그 짜증을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도구적 정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기능적이죠. 근데 기능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사회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도구적 정서를 쓰는 거를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면 긍정적일까요? 안 좋은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구적 정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죠, 사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심리에는 별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정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정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서 중심 치료 개념에서의 그런 어떤 정서, 감정에 대한 정리였고요. 그러면 이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제가 중심을 갖고 가져갔던 감정의 원리는 이래요. 요 1차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자체가 1차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구의 하나죠. 여기다 욕구를 하나 더 놔도 돼요. 그 욕구를 놔도 되고 1차 감정을 놔도 되는데 어쨌든 어떤 욕구의 충족에 의해서 이미 여기에 욕구가 한번 있고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1차 감정이 생겨요. 아니면 그 욕구의 충족이 습관이 돼서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1차 감정이 생길 수 있죠.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짝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1차 감정이 생기죠. 어떤 형태든 1차 감정이 있어요. 1차 감정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분노일 수도 있고요. 화일 수도 있어요. 짜증일 수도 있어요. 1차 감정이. 또 미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1차 감정이 생겨요. 그 1차 감정이 진짜 감정의 의미의 1차 감정입니다. 여기 1차적 정서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진짜 감정이에요. 진짜 감정. 이 진짜 감정이 근데 억압이 돼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 나 사랑하지 마. 억압해요. 나는 화가 났고 분노를 표현하는데 화내면 안 돼. 억압해요. 그러면 그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2차 감정이에요. 1차 감정이 억압되지 않으면 그건 긍정 감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를 했어요. 그 분노가 억압되지 않으면 그 분노가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이 돼요. 놀랍죠? 당연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억압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사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1차 감정이 이 억압이 된 다음에, 뭐 억압이 되지 않아서 긍정 감정으로 바로 전환이 되면 뭐 괜찮아요. 근데 1차 감정이 억압이 되면 2차 감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감정은 정서 중심 치료에서의 2차적 정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이건 1차 감정이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요 2차적 정서는 아마 요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2차적 정서는 해석에 의해서, 억압이 아니라 자기 해석에 의해서 나온 정서적 반응이에요. 여기는 1차 정서에 대한 억압에 의해서 나온 반응이 2차 정서입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게 해요.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막 화가 짜증이 나는데 화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혼을 내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정서는 뭐죠? 화를 못 내니까 억울함이 생기겠죠. 그게 2차 정서예요. 억울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정서가 2차 정서입니다. 그 억울함이 발생했어요. 뭐 2차 정서 억울함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여러 2차 정서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2차 정서에서 끝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더 발전이 되냐면, 대체로 2차 정서는 부정 감정입니다. 1차 정서가 해결이 되면 긍정 감정으로 가는데 2차 정서는 대체로 부정 감정이에요. 근데 이 2차 정서에 대한 발현으로 상대방한테 반응을 해야 되잖아. 내가 화를 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억압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억압된 상태에서 억울함이에요. 근데 이 억울함을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억압한 사람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화해의 제스처로 웃는 거죠. 기쁨을 보여요. 그랬더니 나를 억압했던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어린이답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기쁘게 보이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하는 감정, 다시 되돌려주는,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라켓으로 쳐내듯이 되돌려주는 사용하는 감정이 라켓 감정이에요. 정서중심 치료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죠. 도구적 정서하고 라켓 감정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이때부터 라켓 감정이 생기면서부터는요, 이 라켓 감정은 감정의 수준이 아니고 인지의 수준입니다. 이성의 수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면 주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웃으면서 반응하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때부터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이성의 영역, 인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인지를 위해서 도구적으로 꺼내 쓰는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없어요. 내 미소는 뭔가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조건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 미소, 그 기쁨의 감정을 주지 않고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만 줍니다. 그러면 그걸 아무 때나 꺼내 쓰지 않고 쟁여놓는 거죠. 기뻐해야 될 때도 그 기쁨을 표출하지 않고 쟁여놔요. 그걸 스탬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쟁여놓죠. 분노일 수 있죠. 내가 막 화를 낼 때 1차 감정이 억압돼서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욕망,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었어요. 갖고 싶어. 근데 갖고 싶지 못하게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니까 이제 그걸 사줘요. 그 라켓 감정이 된 거죠. 그럼 화를 내면 사주는구나. 화를 내서 뭔가 얻어온 친구들은 화 아무 때나 안 냅니다. 필요할 때 내요. 스탬프로 쟁여놓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 화를 꺼내 쓰는 거죠. 스탬프에서 라켓 감정으로 발현돼서 얻어내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감정 시스템이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감정 시스템하고 정서 중심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감정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비슷한 용어가 있어서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학문에서 출발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할 때는 뭐 쾌락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류 분석에서만 꺼내오는 게 아니고요. 정신분석 쪽에서도 조금 가져오기도 하고 문학치료나 연극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중심으로 보시기보다 제가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